박철수, 박출소 온근 낡고 허름한 자전거포를 운영하며 서울의 한 허름한 골목길에서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가게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는 늘 헌 타이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으며 기름때 묻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기름 냄새와 고무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 속에서 철수온근 묵묵히 부러진 체인을 잇고 펑크난 타이어를 떼웠다. 그의 손은 늘 기름과 쇠붙이로 거칠었지만 자전거 바퀴살 하나하나를 맞추는 동작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확했다. 마치 정교한 수술이라도 하듯 그의 눈빛은 돋보기를 통해 부품에 집중되어 있었다. 철수옹의 삶은 고독했다. 하해질 역이면 그는 자전거포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 하나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 과거의 뉴스들이 흘러나왔다. 그는 라면 김이 서린 창밖을 말없이 응시하곤 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 아득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치열함은 모두 사라진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쓸쓸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그의 자전거포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다리, 저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고양이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철수온근 고양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찬장에 남아있던 우유를 작은 그릇에 따라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경계하는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우유를 핥아 마시기 시작했다. 철수온근 고양이의 다리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는 낡은 천 조각을 찢어 조심스럽게 묶어주었다. 고양이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메마른 삶 속에 숨겨진 온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록 세상의 변두리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간혹 손님들이 그의 자전거포에 맡긴 최신식 로드바이크나 산악자전거를 가져다 주면 철수온근 무심결에 자전거포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낡은 액자를 올려다보곤 했다. 액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흐릿하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사진은 마치 그의 기억 속 깊이 묻혀있는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했다. 그는 금세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전거 수리에 집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낡은 문틈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편지 봉투에는 발신자 주소도 우표도 없었다. 철수온근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오래된 사냥개는 죽지 않아. 그저 사라질 뿐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철수옹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섬뜩하게 번득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과거를 들춰내려는 듯했다. 그는 편지를 찢어 불에 태웠고 재가 된 종이 조각들을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함께 스쳐 지나갔다. 고요했던 그의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철수옹의 낡은 자전거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는 고장난 자전거 바퀴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닳아버린 스포크를 교체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받은 익명의 편지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오래된 사냥개는 죽지 않아. 그저 사라질 뿐이지. 그 문장은 그의 오랜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잊고 싶었던 과거, 영웅이었던 시절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편지는 그 모든 것을 비웃듯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은 이 낡은 자전거포에서 묵묵히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이 남긴 상흔과 영웅이라는 칭호가 가져다준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재개발 소식이었다. 거대한 건설 회사가 이 낡은 골목길 전체를 매입하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술렁거렸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잘것없는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집을 비워주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철수홍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낡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낡은 자전거포가 그의 전부였다. 이곳마저 잃게 된다면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재개발을 주도하는 건설회사는 성진그룹이었다. 그 뒤에는 김정호, 김중호라는 젊고 야심찬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잔인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김정호는 주민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의 압력에 굴복했다. 하지만 철수홍과 몇몇 노인들은 끝까지 버텼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깃든 전부였다. 어느 날 오후 김정호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직접 골목길에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용역 깡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골목길 전체를 감쌌다. 김종호는 고작 몇 푼의 보상금에 매달려 버티는 노인들을 비웃으며 소리쳤다. 이 낡아빠진 동네에서 뭘 그리 대단하다고 붙어있나. 얼른 꺼지지 않았으면 알아서 치워버릴 테니.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잔인했다. 그는 특히 철수홍의 자전거포 앞에 멈춰 섰다. 낡고 초라한 자전거포가 그의 눈에는 거슬리는 쓰레기처럼 보였다. 이런 고물상 같은 곳에서 뭘 한다고 버티고 있어. 냄새만 풀풀 풍기는구만. 그는 코를 막으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발로 낡은 타이어들을 걷어차 쓰러뜨리고 수리 중이던 어린아이의 자전거를 발로 밟아 바퀴를 찌그러뜨렸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자전거는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것은 철수홍의 삶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철수홍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두 눈에 핏발이 섰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의 몸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을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의 자전거는 그에게 단순한 자전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낡은 골목길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김정호는 철수홍의 분노를 비웃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이 동네는 사라질 거야. 쓸데없는 미련 버리고 조용히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늙은이. 그의 말은 굴욕적이고 위협적이었다. 김정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철수홍은 분노를 사기며 부서진 자전거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체념하지 않았다. 강렬한 불꽃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정의를 향한 맹렬한 본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이 불의한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직감했다. 그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그는 다시금 전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젊은 여성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혜, 엘리, 지혜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녀는 최근 성진그룹의 수상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김종호의 잔인함과 철수옹의 굳건한 눈빛이 선명하게 담겼다. 이진혜는 직감했다. 이 낡은 자전거포의 노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사연과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철수옹은 부서진 자전거를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그는 하늘을 지키는 존재였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이자 삶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김종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전사의 피를 다시 끓어오르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김종호가 자신의 자전거포를 짓밟고 떠난 후 박철수 옹근 부서진 아이의 자전거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찌그러진 바퀴살을 어루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낡은 골목길의 약한 이웃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연장통을 열었다. 부서진 자전거를 고치는 그의 손놀림은 비록 느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신중하고 정교했다. 그는 마치 무너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듯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 혼을 실었다. 이웃 주민들이 그의 자전거포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그들 또한 김종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철수옹, 이제 그만 포기하고 떠나는 게 좋겠어. 저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철수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이진혜, 엘리, 지혜 기자였다. 그녀는 김종호가 떠난 후에도 줄곧 이 골목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철수옹의 자전거포 앞에서 벌어진 일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았다. 이진혜는 직감적으로 이 노인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철수옹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성진그룹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내쫓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철수옹은 이진혜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소. 내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오. 이진혜는 그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옹의 곁에 묵묵히 앉아 그가 자전거를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철수옹의 손놀림이 단순한 자전거 수리공에 그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김정호는 철수온기 끝까지 버틴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철수온기 뒤에 어떤 세력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고작 낡은 자전거포나 하는 늙은이가 감히 나를 거역해. 그 뒤에 누가 있는 건지 당장 알아내.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철수온을 미행하고 그의 주변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철수온은 늦은 밤까지 자전거포에 홀로 남아있었다. 그는 수리 중이던 자전거를 점검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자전거 포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정호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야, 늙은이 김 사장님 말씀이 말 같지 않지. 오늘 여기서 널 아주 작살 내줄 테니 각오해라.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철수옹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철수옹은 그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평화로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전사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의 몸은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덩치 큰 남자가 쇠파이프를 내리치려 하자 철수온근 몸을 놀랍도록 빠르게 틀어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쇠파이프는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철수온근 남자의 팔을 비틀어 그를 무력화시킨 후 좁은 자전거포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며 나머지 2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의 움직임은 과장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전혀 없었다. 오직 상대를 제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있었다. 그는 한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다른 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내 첫 번째 남자를 벽으로 밀쳐 쓰러뜨렸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철수온근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철수온근 그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약간 거칠었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진혜 기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든 채 숨죽여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렌즈는 철수온객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낡은 자전거포에 평범한 노인이 이렇게도 강력하고 노련한 움직임을 보이다니 그녀는 직감했다. 이 노인에게는 엄청난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에는 철수옹의 손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흉터가 클로즈업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마치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용역 깡패들은 겁에 질린 채 비틀거리며 자전거포 밖으로 도망쳤다. 철수옹은 그들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이진혜는 철수옹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수옹은 그녀에게 짧은 시선을 던진 후 아무 말 없이 낡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그를 강요했다. 김정호는 용역 깡패들의 보고를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뭐라고 고작 늙은이 하나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이 빌어먹을 놈들, 도대체 그 늙은이가 뭐하는 놈이야. 당장 그의 정체를 알아내. 그리고 그 늙은이를 불법 무력 시위자로 몰아붙여. 김정호는 철수옹의 능력이 예상 바뀜을 깨닫자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철수온기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진혜는 김정호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영상에는 철수옹의 뛰어난 격투 능력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자칫하면 철수옹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온기 폭력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김정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철수옹에 숨겨진 영웅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했다. 철수옹의 고독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철수 온기 용역 깡패들을 제압한 사건은 김정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낡은 자전거포의 노인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정호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했고 철수옹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철수옹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넘어 그의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그 늙은이가 폭력을 휘둘러 내 부하들을 다치게 했다고 언론에 흘려 그리고 그 늙은이가 이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주동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아주 매장시켜버릴 거야. 김정호는 자신의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철수옹에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 초조했다. 김정호의 지시대로 언론에는 철수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재개발 반대 시위 중 폭력 행사한 노인,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인물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철수옹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전거포 앞에는 비난하는 낙서들이 생겨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철수옹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진혜 기자는 철수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들고 여러 언론사를 찾아갔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성진그룹의 압력과 광고 수익 때문에 그녀의 기사를 외면했다. 이진혜 기자님, 저희도 돕고 싶지만 성진그룹은 너무 거대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한 편집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혜는 절망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정호는 철수옹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를 두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재개발 착공식을 발표했다. 착공식은 철수옹의 자전거포와 이웃들의 집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승리를 과시하고 철수옹에게 최후의 굴욕감을 안겨주려 했다. 착공식에는 수많은 고위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성진그룹의 드론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행사 전체를 실시간으로 촬영할 것이었다. 이것은 철수옹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험이었다. 착공식은 사흘 뒤다. 그때까지 이 늙은이가 버티면 내가 직접 그 낡은 자전거포를 부셔버릴 거야. 김정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조롱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번들거렸다. 철수옹은 착공식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진해 기자조차도 거대한 언론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 그는 홀로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야 했다.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극한의 고독 속에 놓였다. 그날 밤 철수온근 자전거포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낡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는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군용 휘장을 발견했다. 휘장은 녹슬고 빛발에 있었지만 그 위에는 특수 방공 부대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휘장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그가 젊은 나이에 하늘을 지키던 시절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십 대의 적기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는 오직 자신의 직감과 훈련된 기술로 그들을 격추시켰다. 그의 손은 조종관 대신 대공포의 방가쇠를 당겼고 그의 눈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작은 점을 정확히 조준했다. 그는 수십 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그때 이진혜 기자가 조용히 자전거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봤지만 언론사들은 모두 성진그룹의 편입니다. 저는 기사를 쓸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철수온근 이진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진혜에게 녹슨 휘장을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내일 착공식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진혜는 휘장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철수온기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느꼈다. 착공식 당일 하늘은 맑았고 김정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성진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하늘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며 행사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김정호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이 낡은 지역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구시대의 잔재는 사라지고 오직 발전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때 저 멀리서 낡은 자전거포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철수 온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연장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하늘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김정호는 철수홍의 등장에 비웃음을 날렸다. 뭐야, 저 늙은이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나 보군. 저런 고물이나 만지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진혜 기자는 철수홍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지금부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철수홍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은 철수홍의 편이 아니었다. 착공식은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시선은 김정회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극한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다. 착공식 날, 하늘은 티 없이 맑았고 김정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성진그룹의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상공에는 최신 드론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김정호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다.
오늘 우리는 이 낡은 지역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구시대의 잔재는 사라지고 오직 발전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낡은 자전거 포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철수 온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연장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허리춤에는 오래된 고무총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하늘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김종호는 철수옹의 등장에 비웃음을 날렸다. 뭐야, 저 늙은이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나 보군. 저런 고물이나 만지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불법 시위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철수옹을 비웃었다. 이진혜 기자는 철수옹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지금부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철수옹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철수옹이 건네주었던 녹슨 군용 휘장을 꽉 쥐었다. 철수옹근 군중의 야유와 김종호의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착공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연단 바로 아래 김종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멈춰 섰다. 그는 낡은 연장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몇 개의 부품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낡은 자전거 부품과 알 수 없는 금속 조각들을 조합한 기괴한 모양의 수제 발사 장치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봐. 뭐야, 저게 폭탄이라도 던지려는 건가? 김종호는 철수옹의 행동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 늙은이가 재롱을 부리는군. 어서 끌어내지 못할까? 그의 부하 몇 명이 철수옹에게 다가가 그를 제지하려 했다. 그 순간 철수옹은 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는 자신이 조립한 발사장치를 하늘로 겨냥했다. 피식 하는 소리와 함께 발사장치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쏘아져 나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속 조각은 놀라운 속도로 하늘로 치솟았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김종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착공식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던 성진그룹의 최신형 드론 한 대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드론은 연기를 내뿜으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콰당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바닥에 처참하게 박살났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뭐야, 방금 드론이 떨어진 건가? 김종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 순간 철수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연이어 발사장치를 조작하며 하늘로 금속 조각들을 쏘아 올렸다.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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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와 함께 정확히 3대의 드론이 연달아 격추되었다. 드론들은 마치 새똥처럼 속절없이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금속 조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드론의 핵심 부위를 타격했다. 착공식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드론 파편이 튀는 소리가 뒤섞였다. 김종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철수옹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이진혜 기자는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는 철수옹에게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노인은 과거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정교한 사격술은 마치 하늘의 저격수 같았다. 철수옹은 드론 격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과거 전쟁터에서 적기를 격추하듯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피식, 피식. 그가 쏘아 올린 금속 조각들은 김정호가 동원한 모든 드론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드론들은 모두 땅으로 떨어져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그리고 철수홍은 마지막 금속 조각을 발사 장치에 넣었다. 그는 이번에는 하늘이 아닌 연단 뒤에 설치된 거대한 전자 광고판을 향해 조준했다. 광고판에는 성진그룹의 화려한 미래도시 조감도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다. 피식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금속 조각이 쏘아져 나갔다. 정확히 광고판의 중앙에 박혔다. 지지직이라는 소리와 함께 광고판의 화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내 조감도 대신 새로운 영상과 자료들이 번개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진그룹의 비밀 장부, 불법 로비 내역,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사주한 증거들, 그리고 김정호의 비열한 음모를 담은 녹취록이었다.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김정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착공식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고위 관계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았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광고판의 내용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이진혜 기자는 자신이 찍은 철수 옹의 드론 격추 영상과 광고판에 공개된 비리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채널에 송출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김정호를 잡아라. 사기꾼. 그들은 김정호를 향해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 김정호는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출동하여 그를 체포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의 추악한 얼굴이 전국의 뉴스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철수홍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다. 박철수, 박철수. 그의 이름은 야시장을 넘어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잊혀졌던 영웅의 귀환이었고 정의가 불의를 이겨낸 순간이었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는 더 이상 낡은 자전거포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금 모두의 영웅이 되었다. 동대문 야시장에서의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박철수 온기 드론을 격추하고 김정호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은 모든 뉴스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사람들은 낡은 자전거포의 평범한 노인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용기에 열광했다. 김정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진그룹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은 중단되었고 그는 횡령, 사기, 협박, 폭력 사주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정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와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 또한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정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철수 온근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자전거포로 몰려들었고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진혜 기자는 그가 건네주었던 녹슨 군용 휘장을 공개하며 박철수 온기 과거 한국전쟁 당시 수십 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전설적인 방공포병 영웅이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자전거포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다. 군 당국과 정부는 뒤늦게 박철수 옹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그의 공로가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과 함께 국가 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이유가 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금 국민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김정호의 폭력적인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웃 주민들은 철수옹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진그룹으로부터 합당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철수옹에 대한 깊은 감사가 가득했다. 이웃들은 매일 철수옹의 자전거포를 찾아와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의 자전거포는 이제 단순한 수리점을 넘어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진혜 기자가 철수옹의 자전거포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철수옹 군 묵묵히 커피를 받아 들었다. 자전거포 안에는 기름 냄새 대신 따뜻한 커피 향기가 퍼졌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는 기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혜 기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철수옹의 과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에 강인했던 그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다. 철수옹 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전쟁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나는 약한 자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이진혜 기자는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어르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이제껏 숨어 지내셨습니까? 철수옹 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전쟁은 나에게 영광과 함께 깊은 상처를 남겼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잊혀지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있는 법이더군.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록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평화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살았다. 그러나 이번 싸움을 통해 그는 다시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박철수옹에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와 함께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철수옹 군 모든 것을 거절했다. 나는 이곳, 이 낡은 자전거포에서 내 마지막 삶을 살고 싶소. 거창한 기념관이나 명예는 필요 없소. 그저 내가 지켜낸 이 골목길에서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화려한 영웅의 삶 대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택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자전거포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만들었다.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해주고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구해준 길고양이는 이제 그의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전거포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액자는 이제 정방향으로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전투기 사진과 함께 녹슬었던 군용 휘장이 깨끗하게 닦여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철수옹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삶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게 되었다. 그는 낡은 자전거포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이들과 함께 남은 삶을 조용히 그러나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박철수 온기 다시 세상의 빛을 받은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의 낡은 자전거포는 이제 단순한 수리점을 넘어 골목길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를 찾아와 자전거를 맡기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의 자전거포는 항상 웃음소리와 활기 넘치는 대화로 가득했다. 철수온군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골목길의 현자이자 모두의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자전거포는 박철수 기념 자전거포라는 간판을 달게 되었다. 그 안에는 그의 전투복과 훈장,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든 드론 격추 장치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존경했지만 그들은 또한 현재의 그를 더 사랑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수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모두 골목길 희망재단 타로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철수온근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직접 재단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매주 재단이 운영하는 희망 자전거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수리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전거를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용기를 배웠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총을 쥐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가 구해준 길고양이 야옹이는 이제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야옹이는 늘 그의 무릎 위에서 낮잠을 자거나 자전거포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철수온근 야옹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의 삶에 큰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김정호는 법의 심판을 받고 오랜 기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사업은 완전히 몰락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비리의 상징으로 남았다. 박철수 온군 그에 대한 어떤 복수심도 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음에 만족했다. 이진혜 기자는 박철수 옹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원리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그녀는 이후에도 사회의 어두운 곳을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꾸준히 써내려갔다. 그녀는 철수옹을 자신의 멘토로 삼았고 종종 그의 자전거포를 찾아와 인생 상담을 하곤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박철수 온근 자전거포 앞마당에 새로 심은 봉선화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흙을 다루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의 흰 머리카락에 부서져 내렸다. 야옹이는 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호미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갔다.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듯 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현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짊어졌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카메라를 향해, 아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햇살처럼 번졌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영웅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낡은 자전거포 앞마당에는 봉선화 새싹들이 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알리는 듯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꽃피운 노영웅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